반갑습니다. 메텔도사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퇴사하고도 2달, 그리고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. 요즘 82년생 김지영이 굉장히 핫하죠. 저는 나오고, 영화가 나오고, 사실 딱 그런 영화, 스쳐가는 인터넷에서 보이는 몇 개의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, 제가 그걸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오히려 안 보려고 했어요. 아직은 제 마음이 다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보고 싶었는데 주위에서 친구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. 야, 그 영화 봤는데 네 생각 많이 나더라. 오히려 너가 보면 많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. 좀 힐링이 될 것 같아 하는 연락이 오니까 안 봐야지 하다가 그래, 내가 이렇게 피할 수만은 없지 하는 생각과 또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주변에 애를 낳지 않은 제 친구들까지도 저에게 연락을 또 하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서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지금 어린이집을 한 2시간 반 정도밖에 못 보내요. 낮잠을 못 자서. 어린이집에 보내고 네, 다다다닥 달려가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. 영화관 자체에 저를 포함해서 딱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학교에 보내고 난 엄마들 저까지 해서 한 8명 정도 되는 엄마들이 함께 영화를 봤는데 네, 극장은 네, 눈물 바다였습니다. 저도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막 나가지고 네, 좀 울면서 영화를 봤어요.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딱 느껴지는 기분은요. 친구가 말한 그런 위로나 힐링보다는 사실 좀 무거움이었어요. 지금 어떻게 보면 김지영이 닥친 저 현실이 바로 내 현실과 맞닿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음, 두려웠던 내 상처를 가까이서 하나씩 면밀하게 보고 현실에서의 내 모습과 내 위치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난 그 당일날은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. 그 아픔이 거의 하루 반나절 그렇게 오랜 시간 갔어요. 영화에서의 김지영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저랑 좀 비슷한 부분도 많았어요. 일단 아이의 개월수, 저희 아이도 이제 갓 2돌이 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의 개월수라든지 음, 형제가 셋인 가족에서 이제 딸둘의 아들 하나 있는 집의 딸인 것도 저랑 비슷했고 또 다정한 남편이라든지 이런 상황도 비슷했어요. 어떤 분들은 공유가 너무 다정한 게 이 영화는 환타지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사실 공유보다도 더 자상한 정말 좋은 남편이랑 지내고 있거든요. 김지영이랑 저랑 다른 점을 보자면 저는 그 상황에서 기어이 복직을 했었어요. 주위에 도움받을 사람 없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하루 10시간씩이라도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면서 복직을 했었고요. 그렇게 베이비시터를 쓰면서 8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베이비시터와 일이 터지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된 거죠. 아이를 임신하고 육아휴직을 쓰러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제 심정은 딱 김지영의 그 멘트. 전 결혼하고 아이 낳더라도 잘 해나갈 수 있어요. 딱 그 심정이었어요. 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를 갖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 좋다거나 한다면 그냥 안 갖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좀 내 일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요. 제가 육아휴직 들어갈 때
이제 직원들이 인사를 하죠. 우리 1년 뒤에 보자. 1년 뒤에 봐. 잘 쉬고 돌아와. 쉬는 거 아닌데. 네, 잘 쉬고 돌아와. 뭐 그런 말들로 인사를 하죠. 근데 어떤 한 상사가 그러더라고요. 야, 사람 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건데, 이러다 1년 뒤 못 볼 수도 있어.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딱 아이를 낳더라도 나는 일을 할 거고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욱하는 거예요, 사실. 그래서 혹시 1년 뒤에 퇴사 계획 있으세요? 저는 꼭 돌아올 건데. 라는 말을 남기고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됩니다. 사실 저에게 있어서 회사 내 일의 의미는 정말 컸어요. 제가 지금 85년생 공사학번이죠. 35살. 지금도 취업이 참 힘든데 저 때도 취업이 쉽진 않았습니다. 제가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막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특출날 거 없는 그런 취준생이었기 때문에 취업이 쉽지는 않았어요. 정말 암흑기를 거치면서 취준생 1년을 보냈고요. 또 이대로 있을 순 없다 라고 해서 좀 적성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1년 정도라도 사회생활 경험을 쌓으면 다음 회사는 들어가기 더 쉽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적성에는 맞지 않았지만 좀 버텨서 다녔던 1년. 그리고 나서 제가 고민한 거는 정말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됐었죠. 근데 여기서는 또 문제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됐어요. 그런 산업교육 강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가서 일 외에는 거의 내 사생활이 없었고,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페이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.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항상 꿈을 꿨었죠. 나도 저기 빽빽한 빌딩 숲 사이에서 사원증 같은 거 목에 메고 일해보고 싶다라는 거 대학 때부터 이제 그런 꿈을 꿨었는데 운 좋게 정말 사원증을 메고 도심에 있는 회사에서 사내 강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. 정말 좋았었죠. 이게 정말 사람이 마음 먹고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회사를 잘 다녔어요. 뭐 회사 다니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즐거움도 컸고 보람도 컸고 나름 적성과 다른 뭐 가정 생활을 양립하기에도 좋은 회사였기에 그래 이 회사가 나의 마지막 회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녔었거든요.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고 싶었던 계획이나 목표도 많았는데 사실 좀 미완의 상태로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나버리게 됐습니다. 제가 복직할 때부터 분들하고 좀 면담을 많이 한 편이었어요. 저희 회사는 워킹맘이 많아요. 정말 워킹맘은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그 워킹맘이 가능한 게 부모님의 도움을 보면서 워킹맘을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. 아니면은 뭐 남편이 이제 자영업자거나 그래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신 분이나. 근데 저는 정말 둘 다 셀러리맨이었고 또 10시간씩 베이비시터를 쓰면서까지 회사를 다니는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얘가 얼마나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좀 의아하게 봤던 케이스였어요. 그리고 저희 회사 월급이 뻔한데 그렇게 월급이 많은 게 아닌데 여기서 베이비시터 10시간씩 주면서 다니면 얘가 남는 게 있기는 할까 이런 경제적인 현실적인 부분도 많이 궁금했겠죠.
그래서 복직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좀 불안한 시선으로 봤던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이 좀 막막하고 그 현실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긴 했거든요. 근데 오히려 회사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더 신이 나고 복직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리고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불안하게 봤던 시선들도 저에 대한 믿음으로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다 하고 그래 난 정말 워킹맘으로 열심히 일해야겠다. 아이도 잘 보고 일도 잘해야지. 잘을 해나갈 수 있어. 힘들지만 잘 해나갈 수 있어.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일이 터진 거죠. 음, 그 김지영 영화에도 나와요. 김지영이 하원도우미를 구하려고 올리지만 쉽게 구해주지 않는 것. 근데 저도 베이비시터를 써봤기 때문에 구하면 구해질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요. 또 한편으로 공감하는 게 제가 회사를 그 베이비시터 일로 관두게 되면서 혹시 아이 하원 도우미를 두세 시간이라도 잠깐 봐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 하고 구하기도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올렸을 때 한 2주 정도 공고를 올렸는데 음, 쉽게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없었어요. 차라리 저처럼 이렇게 10시간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베이비시터를 하는 거는 구하기가 쉬운데 뭐 저희 동네 탓일 수도 있고 제 시기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세 시간 짧게 하원도우미를 구하는 건 오히려 잘 구해지지 않더라고요. 김지영 영화를 보면 그 안에서 여러 상황들이 나옵니다. 남편이 자상하고 아내를 도우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육아휴직 쓸까 하면서 육아휴직 쓰려고도 하고요. 사실 저 역시 그랬었어요. 제가 이제 회사 복직할 때 베이비시터 구하고 막 할 때쯤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건 어떨까 라고 둘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. 사실 저희 남편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육아휴직 자체라는 게 좀 불가하긴 해요. 정말 말 그대로 잠시 쉬었다가 잠시 몇 개월 프로젝트를 빠졌다가 일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퇴직했다가 다시 재입사하는 거죠. 그거를 회사에 육아휴직이란 말로 저 잠시 퇴사했다 재입사할 수 있냐라는 얘기였어요. 얘기를 꺼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. 정규직도 아닌 내 상태에서 마음대로 퇴사 후에 다시 재입사라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남편이 만약 이 회사를 관뒀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재취업을 할 때 상황이 어떨까 하고 보니까 지금 국내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고 올라오는 걸 보니까 남편이 다닐 수 있는 수도권에서의 일자리가 많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환경이라든지 뭐 퇴근 시간 이런 처우 같은 것도 쉽진 않았어요. 그리고 사실 가장 컸던 건 김지영이 나왔던 것처럼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남편이 쉬면 사실 손해였어요.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. 그리고 또 더 깊게 생각하니까 아이가 주로 활동하는 뭐 아이들 문화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혹은 다른 부모들과 이제 아이 양육자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할 때 아무래도 남편보다는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좀 쉽게 어울린다든지 이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용이함이 있었기 때문에
제가 관두는 게 사실 모든 면에서 더 맞기는 했었죠. 그리고요, 저희 남편은 저와 함께 맞벌이로 둘이 일을 하면서 베이비시터 분께서 자녀가 사고를 당해서 내일부터 한 뭐 일주일간 당장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밤 10시에 상사한테 전화해서 저 내일 못 나올 것 같은데 괜찮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, 또 이제 뭐 중간중간 아이를 케어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만 일방적으로 연차를 쓰거나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연차도 쓰고 집안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 저희 남편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. 상사가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하자고 한 후에 부모님 뭐 하세요? 부모님 일하시는데요. 아내가 돈 잘 벌어요? 전업주부 할 생각은 없어요? 지금 같은 상황이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었습니다. 정말 자상한 남편이 있고 같이 이렇게 일을 도우려고 해도요, 사실 남자도 이렇게까지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다 보면 눈밖에 나게 되는 현실인 것 같아요. 네, 오히려 지금은 정말 아내가 퇴사하고 아이를 보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더 회사에서인지는 그래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됐죠. 주변에 김지영에 대한 평가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. 그 사람들이 겪어온 뭐 시기나 뭐 환경이나 뭐 성향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. 물론 제 주변에는 김지영을 보고 많이 공감하고 울었다. 뭐 결혼 안 한 친구는 결혼하기 싫어졌다. 애 낳기 싫어졌다.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. 네, 저랑 똑같은 뭐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연령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는 김지영이 이해가 안 된대요. 왜냐하면 나는 회사 관두고 아이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삶이 그저 이렇게 삶의 소소한 행복인데 이걸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슬프게만 받아들이느냐. 네, 그리고 뭐 혹은 야, 나 때는 뭐 그거보다 훨씬 심했다. 지금 뭐 이렇게 뭐 82년생, 뭐 80년대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뭐 정말 공주같이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 걸 들었는데, 저는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사실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삶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바로 저의 일이었거든요. 제가 여러 가지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찾아낸 내 좀 적성에 맞는 일,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일을 도저히 놓을 수 없었어요.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겨우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다시 이 끈을 놓아버려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이 남은 삶을 또 보내는 것도 정말 두려웠거든요. 그래서 일에 더 매달리면서 좀 더 자리를 잡자 했던 건데, 문제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행복한 사람, 혹은 저처럼 일하는 게 참 즐거웠고 좋아했던 사람, 동그라미, 세모, 네모, 별 모양 다양한 사람들이 거의 지금 이 아이를 낳고 주변에 뭐 다른 도움을 받을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김지원과 비슷한 상황을
겪게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. 다들 성격과 가치관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 비슷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김지영에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김지영에 대해서 참 시끄러웠죠. 페미 영화다. 여자들 지금도 충분히 더 대접받고 있는데 더 이렇게 자기만 힘들고 배려해달라고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. 근데 영화들을 보면은 사회의 여러 부분들을 조명하는 영화가 많잖아요. 제가 이 김지영 전에 좀 인상적으로 본 영화가 그 약장수라는 영화였는데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아, 내가 직장을 잃고 나중에 원치 않은 일을 가족의 생계 때문에 하게 될 때 저렇게까지도 될 수 있겠다 몰입하면서 봤거든요. 이런 사회의 뭐 어두운 부분들, 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 중에서 한 부분을 조명해서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게 논란이 될 영화는 아닌 것 같긴 해요. 또 실제로 김지영과 비슷한 연령대 또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로서도 많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여성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또 남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긴 하겠죠. 근데 그렇게 나를 세워서 어떻게든 상처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아직은 제가 퇴사하고 전업주부가 됐다는 것에서 완전히 극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말에 좀 저도 상처를 받는 것 같기는 해요. 네, 김지영 영화는 저에게 힐링이나 위안보다는 오히려 제 상처를 마주하게 되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충격이기도 했고 머리가 너무 아프기도 했던 영화긴 하지만요. 그래도 영화에 감사합니다. 이 영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김지영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여자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저런 토론의 장을 열어준 것 자체가 이 영화가 가진 힘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김지영뿐만 아닌 각자가 가진 모든 어려움과 상처와 장애물들이 있겠죠. 저도 아직 제가 너무 일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만 고민하다가 확 전업주부가 되고 나니까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거 외에 내가 나로서 나를 놓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아직 잘 모르겠어요. 나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것. 어떻게 해야 제가 회사는 다니지 않더라도 회사 다닐 때처럼 보람도 느끼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고 음, 나로서 잘 살 수 있을지. 아직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 낮잠도 못 자고 적응을 다 못했기 때문에 두세 시간 정도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는 없지만 그 안에서 많은 희망을 찾아보고자 합니다. 네, 회사 다니면서 회사 일 그 주어진 삶에서만 생각하다가 오히려 저에겐 더 시간과 여유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생겼으니까 저는 이 상황을 너무 슬프고 우울하게만 보지 않고 하나의 기회로 좀 보고
가져가고자 합니다.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,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주저리 이야기한 메텔도사의 이야기,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